두 번째 장면도 감사원이 밝혔는데 서해 공무원 피산된 날 정부 자료들이 삭제됐다라는 겁니다. 왜 삭제됐을까? 어떤 자료가 삭제됐을까? 누가 삭제하라고 했을까? 청안보실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불러서 회의를 했다. 9월 23일 오전 1시. 서욱 장관, 밈스, 군 통합정보 처리 체계에 있는 군 첩보 보고서 60건의 삭제 지시를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입니다.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이 삭제됐다. 청와대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 원보이스로 대응하라는 방침 하달한 뒤에 이 같은 자료 삭제가 이루어졌다라고 감사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감사원에 따르면 정확한 삭제 문건 건수까지 나왔어요. 60건과 46건. 합치면 106건의 자료가 삭제 지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저는 그거 생각나요. 이 장면에서 산자부 공무원이 원전의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했잖아요. 그리고 막 이름 바꾸고 삭제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딱 들이닥치니까 싹 하고서 왜 어떻게 감사원 감사 들어올지 알고 삭제하고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냐 했더니 하하 신대림을 받았나 봅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어쨌든 106건을 무슨 자료를 삭제한 건지도 궁금하고 왜 삭제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사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손으로 밑에 녹음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노무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뜻은 뭡니까? 모든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우리끼리니까 아무 말이나 험담을 하는 것은 조심해라. 그 기록을 안 남기자는 뜻이 아니라. 아, 그조차도 조심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은 그 방점이 뭐냐면 기록에 다 남기겠다라고는 의지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정부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밈스라고 하는 소위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군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서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완보이스라는 것은 지금 말해서는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정보가 뒤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단기에. 그렇죠. 1보, 2보 때는 월북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다른 보고가 올라왔을 때 월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다는 거죠. 초창기니까 아마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오겠죠. 예. 그래서 저 기관은 그 정보를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예. 문제는 완보이스를 누가 강제했느냐. 안보실이. 그래서 완보이스를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 게 말하자면 종전선언 같은 것이었 거다라는 부분이고. 종전선언.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게 그러면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사 선택에서 삭제했다면 이건 사실 문제가 큰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 부분을 개입했느냐 하는 것이고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남겨야만 나중에도 역사 이후에 말하자면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일찍 이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국회에서조차도 폐쇄된 공간에서 SIR 전체 공개는 또 하지 말자 그래요. 예. 그러면 한정된 공간, 한정된 정보끼리의 싸움을 하면 국민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국회 국방이든 정보이든 뭐 해수이든 정확하게 해서 내부적으로 좀 다 알 건 알고 듣을 건 듣고 소위 말하는 국익을 위해서 또 객관적으로 조사할 건 조사하고 빨리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SI를 깔아 말아 논쟁하는데 그 SI도 지금 이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라면 취사 선택된 SI일 수 있잖아요. 불리한 건 삭제되고 유리한 것만 남은 SI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로 소위 봉인해둔 청와대에 보고됐던 삭제되지 않은 그 자료들, 보고들, 국정원의 보고, 국방부의 보고 그 보고가 가장 정확한 모든 정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장면은 청와대 안보실이 해경에 언론 지침을 줬다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9월 23일 오후 청와대 안보실 선박 CCTV 사각에서 신발이 발견. 지방에서 가정 불화로 혼자 거주한다. 두 가지 팩트 반영한 보도문 배포하거나 기자단에 알려라 라는 지침을 하달합니다. 가정 불화. 저거 사실 아니거든요. 가정 불화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피살된 사회 공무원의 친형도 만났고 아내분도 만났고 아들도 제가 만나서 인터뷰해봤는데 가정부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상황을 청와대 안보실이 해경에게 언론 지침을 줬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니까. 해경의 월북 동기 역시 확인 안 된 사생활이다.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정부 발표 월북 근거들 모두 거짓이다. 라는 감사원의 감사를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의아한 상황인데 전윤교 의원님, 네. 월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감사원이 확보한 이 세 가지 장면들이 좀 안타깝고 미심쩍잖아요. 네, 세 번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가정 불화를 청와대 안보실이 해경에게 기자들한테 알려라 라고 한 데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가정 불화가 있어서 월북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려는. 근데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전 감사원의 이 결과 자체를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왜냐면, 입장도 그렇죠. 이 감사원에서 굉장히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저는 발표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좀 전에 삭제 운운을 했는데 삭제한 내용도 결국에는 그 대통령 기록물에도 묶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보기관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정보기관에 남아 있고 정보기관에서 충분히 SI라든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했을 때는 충분히 공유가 가능한 내용인데 지금 자료가 없다면 이게 삭제한 게 맞는데 이 자료는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감사원에서 삭제했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하면 감사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대통령한테 문자 보냈던 그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한테 문자 보냈던 걸 좀 덮기 위해서 해당 내용들을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만 오히려 감사원이 취사 선택해서 지금 국민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사실 저런 내용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보냈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이 또한 앞뒤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만 보고라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밝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장면들 함께 보고 있는데 그날의 장면, 네 번째 장면 함께 보시죠. 지시받은 국방부 시신 소각 추정 수정 2020년 9월 25일 김정은 대남사가 통지문이 온 날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소각했다라는 북한의 주장. 이틀 후 관계장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다. 재분석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시신 소각을 했다라고 강경한 입장했다가 소각이 추정된다라고 톤 다운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감사 결과에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청구감사입니다.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전임 정부의 정상적 판단과 조처에 불법과 범죄의 굴레를 씌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 민주당 입장 들어보셨는데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좀 오만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 앞에 최소한 겸손한 태도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무례한 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민들께서 전 정부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사안의 진실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위 등 운운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죽임을 당했고 북한으로부터 이 잔인한 상태 속에서 시신 소각 등에 대한 행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조치들에서 과거 지난 정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이미
국민 앞에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최소한 서면 조사 등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 조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떠나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날 금강산 관광이 한참 재개됐을 때에도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박항자 피격 사건 이후로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여실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토대로 과거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 피살 사건을 월북 등으로 치환시키거나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묻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되는 국민의 물음에 감사원은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했던 얘기 한마디만 좀 같이 덧붙이고 싶은데 그 미국 얘기를 하면서 과연 정말 이 국민이 생존해 있는 당시에 이런 식으로 내버려 뒀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에서 왔던 오청성 병사 기억합니까? 북으로부터 총격을 엄청나게 받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지만 그 긴급한 골든타임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미군과 같이 공조했던 그 사람을 살려냈던 기록들의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단 30분, 단 1시간이라도 그 귀중한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국민들한테 남아있는데 그 순간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원에 대한 탓을 하게 된다면 정말 무례한 짓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야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월북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감사원이 밝혔던 주요 장면들, 그때 당시의 주요 장면들, 이 감사 결과대로라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라는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남는 장면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